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자, 피부 심하면 클렌징이 나올 정도로 제가 클렌징에 대해서 많은 영상으로 설명을 했지만 직접 보여드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까 합니다. 같이 따라오실까요? 제가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바로 세안하러 왔습니다. 지금 현재 메이크업이 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클렌징 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가 기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 헤어밴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머리가 원체 짧기 때문에 헤어밴드를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핸드워시로 깨끗이 닦습니다. 자, 그 다음 손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깨끗이 닦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인데 손에 물기가 묻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클렌징 오일을 묻힐 때 유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에 물기를 반드시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오일을 묻힌 다음에 얼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자, 이때 오일을 이렇게 닦아내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특히나 이렇게 입 주변 그리고 이렇게 눈 주변이나 헤어라인 쪽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주 놓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묻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손에 물을 이렇게 한 줌 정도 쥐고 오일이 묻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물을 묻혀줍니다. 이때 포인트는 너무 강하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지만 빠진 곳이 없는지 이런 식으로 턱 주변이나 코 옆이나 이런 데 빠진 곳이 없는지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는 게 중요합니다. 클렌징 오일을 통해서 모공 안쪽까지 점성에 의해서 노폐물이나 피지, 화장품들의 입자를 뽑아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오일이 모공에 박혀 있지 않도록 물과 잘 섞여서 이제 유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턱 주변 여드름 예방편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턱 주변에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을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보면 화장품 입자가 입 주변에 저류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 주변을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요 마리오네트, 입가에서 마리오네트 쪽, 그리고 요 인중 쪽, 그리고 요 턱 쪽을 클렌징 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마리오네트 부분은 우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랑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여기처럼 돌출된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클렌징 시에 볼에 이렇게 바람을 넣고 이 부위를 빤빤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클렌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턱 주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입에 클렌징 제품이 들어갈까봐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꼼꼼히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펴진 상태에서 클렌징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중 쪽, 특히 이제 인중 쪽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털 사이 부분에 선블럭 입자들이 끼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핀 상태에서 클렌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하얗게 이렇게 유화가 됐죠. 지금 아마 빛이 밝아서 이렇게 하얗게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이 상태에서 물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오일을 바르고 그냥 바로 물로 이렇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있었던 물을 한 줌 쥐고 문지르는 과정을 해준 이후에 이것을 또 물로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과정을 안 하고 그냥 오일을 묻힌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이제 물로 닦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러면 클렌징 오일 자체가 안 닦이고 모공에 껴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화를 해주고, 아까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유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로만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1차 세안이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해서
2차 세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클렌저는 거품이 많이 나야 마찰을 안 주고 또 자극 없이 클렌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젤 클렌저보다는 폼 클렌징을 더 선호하고, 또한 폼 클렌저는 거품이 충분히 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폼 클렌징을 짠 다음에 물을 좀 묻혀서 거품을 충분히 내줍니다. 그쵸? 거품을 충분히 내준 상태에서 클렌징을 해줍니다. 자, 이때도 너무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손 바닥면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꼼꼼히 이 2차 세안, 폼 클렌징 과정이 안 들어가게 되면 앞에서 한 클렌징 오일 자체도 절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헤어라인 쪽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 헤어라인 빈 부분들 화장품으로 메꾸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메이크업 베이스나 쿠션을 쓸 때도 경계매지지 않기 위해서 헤어라인까지 꼼꼼히 발라주는데, 클렌징은 실제로 헤어라인까지 못 들어가서 헤어라인 사이에 입자가 절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느 정도 두피 안쪽까지 닦일 수 있도록 손 끝이 아니라 이 손끝의 뭉툭한 부분을 이용해서 안쪽까지도 이런 식으로 클렌징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눈화장이나 눈썹에도 화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 주변 그리고 눈썹까지도 꼼꼼히 들어가야 하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 주변에 똑같이 폼 클렌징으로 들어가 주는데, 이 마리오네트 주름은 바람을 넣어서, 그리고 인중 부분은 내려서, 그리고 턱 끝쪽은 올려서 이런 식으로 클렌징을 해줍니다. 자, 턱 쪽과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털이 많고 또 피지 발달도 많은 부위고 또 면도로 매일마다 자극을 주기 때문에 눈 따가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턱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끝을 이렇게 손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쥐 상태에서 요면 있죠. 요면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클렌징을 해주는 것이 마찰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쪽 이 모서리 부분에 똑바로 클렌징이 들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폼 클렌징 한 부분을 닦아냅니다. 자, 이제 물로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기를 닦아내는데, 우리가 이때도 이렇게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드러운 순면이어도 이렇게 반복적인 마찰을 주게 되게 되면 피부 표면에 장기적으로는 손상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꾹꾹 두세 번씩 누르고 끝내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바로 보습 단계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중 세안을 하고 나면은 피부 표면에 유분기가 많이 달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습이 바로 안 들어가 주게 되면 또 건조감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보습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라줄 때 특히 막 이렇게 계속 막 문지르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손에서 다 흡수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씩만 빠진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고, 그 다음에 톡톡 끝내줍니다. 그 다음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크림을 바르는데, 자, 이때도 계속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진 곳 없이 문질러 주고, 목 쪽도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러고 끝내줍니다.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교육시켜드리는 세안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이 세안법이 달라진 것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